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미국을 찾았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인데요. 뉴욕 도착 첫날 문 대통령은 한인 동포들과 만남의 시간부터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한인 동포들이 자랑스럽다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 동포 간담회가 열린 맨해튼 인터콘티넨탈 호텔. 대통령을 보기 위해 호텔 주변에 모인 한인 동포들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리의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고 호텔 행사장에 들어오는 대통령을 환호로 환영합니다. 동포 간담회에 초대된 300여 명의 한인들, 주요 한인 단체장들과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차세대 한인들도 다수 초청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뉴욕 한인 회관에 추진 중인 이민사 박물관 설립에 대한 지원과 전 세계 740만 한인 동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동포청 설립을 호소했습니다. 단기적 플랜으로는 720만 동포들의 염원인 재외동포 센터의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문화의 중심지 뉴욕에서 활약하는 한인 동포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조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를 무대 삼아 활약하고 있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조국을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국민이 주인의 나라를 만들어주신 동포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한인 동포 여러분의 당당한 걸음에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뉴욕에서 자리를 잡고 꿈을 실현하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걸음에 정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민선 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도 함께 같이 의논하고 또 힘을 보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 개최되는 평창올림픽 홍보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은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의 활성화와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힘을 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로 전 세계를 계속 위협하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제72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력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스스로와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지칭하며 그와 그의 정권을 자살로 몰아넣는 미션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의향도 있고 역량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자신들의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 범죄 조직을 지켜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도 몇몇 나라가 북한과의 무역을 계속하고 있어 붕괴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연설에서 미국을 항상 최우선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이 세계, 특히 동맹들에게 영원히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이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방적 거래를 하거나 여기에 이용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유엔 연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90여 개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시속 60마일로 질주하던 중국계 관광버스가 MTA 버스와 충돌하면서 운전사 포함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15명 모두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18일 오전 6시 15분쯤 노던 블러바드 동쪽 방향 차선에서 중국계 관광버스가 메인 스트릿에서 노던 블러바드로 우회전하던 MTA Q20번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광버스는 이 충격으로 반바퀴를 돌면서 인도와 주변 업소를 덮치고 멈추었습니다. 당시 인도를 걷던 68세 헨리 우도 위약이 버스에 치여 숨졌으며 관광버스 운전기사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크게 파손된 업소에 다행히 매장 안에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TA 버스에는 당시 15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 중경상을 입었고 일부는 중태, 한 명은 병원 이송 후 사망했습니다. 한인 57세 김영준 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서 치료와 검진을 받고 오후 3시쯤 귀가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데일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MTA 버스 앞부분 밑에 여러 명이 깔려 있었고 한 여성은 살려달라고 소리쳤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관광버스에는 당시 승객이 탑승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ABC 방송이 입수한 14초짜리 사고 당시 동영상에 따르면 관광버스는 사고 직후 속도계가 시속 60마일을 가리키고 있어 과속으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드리머들도 다카 폐지 소송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8일 캘리포니아 거주 6명의 다카 수혜자는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에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국토안보부 등을 상대로 다카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다카 폐지는 멕시칸과 라티노에 대한 위헌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폐지를 위한 적법한 행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다카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온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 이들을 공포 속에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6명 중 현재 2명은 중학교 교사이고 의대생, 법대생 등도 있습니다. 5세 때 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5명 모두가 1에서 6세 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편 뉴욕을 비롯한 15개 주정부가 다카 폐지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UC 계열 대학들도 소송 전에 합류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는 4개의 주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지법에 소장을 접수했으며 워싱턴 DC도 다카 폐지 철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시의원 예비선거에는 란킴 의원의 부인인 앨리슨 텐이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부인 텐을 도왔던 김 의원을 비판하면서 김 의원을 대체할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데일리 뉴스는 얼바니 내부자라는 칼럼에서 이번 시의원 예비선거에서 란킴 의원의 부인이 피터쿠 의원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뒤 일부 퀸즈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을 대체할 후보를 물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인 앨리슨 텐이 이번 예비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는 란킴 의원은 당초 구 의원을 지지하던 입장에서 부인을 지지하면서 네일살롱 규제 강화 정책과 관련해 쿠오모 주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김 의원은 자신이 아내를 도운 것에 불만을 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한심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 경쟁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4선에 도전하는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주상원 도전 의사를 밝히다 입장을 바꿔 뉴욕시 감사원장이나 공익옹호관 등 뉴욕시 3대 선출직 중 한 곳에 출마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금 모금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콧 스링어 현 감사원장이 재선을 결정하면서 김 의원도 감사원장 출마 계획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한인들은 국가별 3위로 많았지만 이들의 평균 임금은 상위 5개 나라 중 가장 낮았습니다. 저임금 단순 노동에 몰리면서 일부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 회계년도 취업이민과 취업비자 등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한인은 모두 8,3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이민과 비자만으로 6만 5천 명이 넘는 인도, 그리고 10,000명 선인 중국에 이어 한국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각각 4,000명, 2,000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평균 임금 수준에서 상위 5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평균 임금은 11만 8천 달러, 인도 10만 3천 달러, 중국 9만 2천 달러, 멕시코 8만 달러에 비해 한국은 4만 6,419달러로 나타나 주요 이민 국가들 중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취업 이민 노동허가 신청 한인들의 평균 임금은 3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취업 이민 노동허가를 받은 한인 취업 이민자들의 평균 임금은 2만 3,965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신분을 변경하는 한인 취업 이민자들의 임금 수준이 비교적 높았고, 한국에서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임금 수준은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대다수는 닭 가공 공장이나 육류 가공 공장, 청소 등 저임금 단순 노동 직종을 통해 취업 이민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취업 이민 신청자 중 H-1B 비자 소지자의 평균 임금은 8만 3,059달러로 가장 높았습니다.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영주권 서류 접수 가능 일자가 크게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이민 1, 2순위가 대폭 진전됐으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도 전면 오픈됐습니다. USCIS에 따르면 10월 문호에서 가족이민 1순위와 2순위가 1년 정도씩 빨라졌습니다. 한동안 영주권 신청 서류 접수 가능 일자는 국무부 비자 발급 일자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USCIS가 18일 발표한 10월 중 영주권 서류 접수 가능 일자에 따르면 가족이민 1순위는 무려 1년 이상 진전된 2012년 1월 1일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 앞서 발표된 국무부 비자 발급 우선 승인 날짜는 2010년 12월 22일이었습니다. 이 A순위도 2016년 11월 1일로 국무부 비자 발급 승인 날짜보다 1년 1주 정도 빨라졌습니다.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인 이 B순위는 2011년 9월 1일로 역시 국무부 비자 발급 날짜보다 약 10개월 정도 앞섰습니다. 한 달 전 발표된 USCIS 문호와 비교하면 1순위는 1년 7개월, 이 A와 이 B순위는 1년 1개월과 10개월씩 각각 진전된 것입니다. 3순위는 2005년 12월 1일로 약 5개월 빨라졌고, 시민권자 형제자매 4순위는 6개월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한편 USCIS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도 모든 분야가 개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에퀴팩스의 해킹 사태로 약 1억 4,300만 명의 개인 신용 정보들이 유출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뉴욕주는 크레딧 평가 회사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크레딧 평가 회사들은 내년 2월 1일까지 주 재정 서비스국에 등록이 의무화되고 1년에 한 번은 매해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18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와 같은 크레딧 평가 회사들의 규정을 개정하고 강화하도록 뉴욕주 재정 서비스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크레딧 기록은 사실상 주민들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며 크레딧 평가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로 뉴욕 시민들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크레딧 평가 업체는 뉴욕주 사이버 시큐리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 신용정보업체 에큐팩스에서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1억 4,3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연방법무부에서는 에큐팩스 재정 책임자들을 상대로 형사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해킹 사태 피해자들은 에큐팩스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등록한 다음 본인 이름과 소셜번호 끝 6자리를 입력해 확인하면 됩니다. 또 에큐팩스 트러스티드 아이디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에 가입해 무료로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으며 100만 달러의 신분 도용 보험도 제공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20년부터 대선 경선 투표의 예비선거 날짜를 3개월 앞당길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오는 2020년 경선의 예비선거를 3월 첫째 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 SB 568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번 법안을 발의한 리카르토 라라 주 상원의원은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3월 첫째 주 화요일에 13개 주가 예비선거를 치르고 있는 만큼 캘리포니아주도 선거 날짜를 앞당겨 주민들의 선거 열기를 끌어올리고 투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SB 568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LA 카운티의 모테레이 파크가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3위에 선정됐습니다. 경제 매거진 머니에 따르면 미 전역 도시들을 대상으로 지역 경제와 주택 소유율, 그리고 삶의 질 등에 대해 평가해 살기 좋은 도시 100위를 선정한 결과 LA 카운티 동부의 몬테레이 파크가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몬테레이 파크는 편리한 교통과 여가 시설, 그리고 이민자 커뮤니티가 많이 거주하는 문화적 다양성 등으로 가족 단위의 생활 환경에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산타모니카와 오렌지 카운티의 로스 엘레미터스가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각각 18위와 60위를 차지하며 10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최근 좋은 학군과 적은 생활비 그리고 산업 활성화로 각광받고 있는 인디애나주의 피셔스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H-1B 비자 급행 서비스가 중단 5개월 만에 전면 재개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4월 중단됐던 H-1B 급행 서비스를 18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급행 서비스는 $1,225의 급행 수속비를 내고 비자 처리 결과를 2주 안에 알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서 USCIS는 지난달부터 총 8만 5천 개의 H-1B 비자 중 석사에 해당하는 2만 개에 대한 급행 서비스를 우선 재개한 바 있습니다. 18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한국의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에 한해 투표 임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이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18일 롱아일랜드 거주 한인 여성 31세 신선 씨가 남편과 싸운 후 자신의 딸들을 유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선 씨는 제리코에서 2세와 2달 된 자신의 딸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신변 안전이 위급하다고 판단, 오전 6시 45분쯤 납치 경보인 앰버 엘러트를 발령했습니다. 경보 발령 약 2시간 후 용의자와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재외한인사회연구소는 10월 13일부터 14일 위안부를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대회에 한국, 일본, 미국 등 학자 18명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 측은 그동안 위안부 이슈가 정치적으로 다뤄졌다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토론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배상 의무를 뉴욕 시민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차차 맑아지겠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간간히 흐리겠지만 무덥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한 날씨에 다소 덥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